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한 저희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게 책 들고 '아 이랬어요.' 한번 보면서 하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먼저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제가 빠뜨리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이 책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책 먹을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마크 저커버그, 베토벤, 메치니코프, 라파엘로, 피카소, 스피노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저희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나? 분야도 다른 것 같고, 시대도 다른 것 같은데, 네. 힌트는 배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분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사실들, 새로운 것들을 알면서, 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2000년 세월 흘러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책은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입니다. 자오모 자오레이 작가 지음이고요. 2020년 5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가 16,000원, 할인으로 14,400원에 유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이고요. 당당닷컴 베스트셀러, 아마존 차이나 베스트셀러, 2000년간 이어져온 탈무드의 지혜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뒷부분에 있는 제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혜는 영원히 식지 않을 온정과 위대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인류 영혼에 대한 비밀을 탐구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지만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냈다. 그들의 빛나는 지혜는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받는 화제가 되었다. 하나 더 할까요? 록펠러는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로 인한 내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자, 아인슈타인 나왔습니다. 유대인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이 책으로 한번 저희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 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중국 분이세요. 읽어봐 드릴게요. 자오모 자오레이. 초중고등생을 위한 독서 지도 교재부터 고교 대학 입시에 필요한 작문 교재를 주로 집필했고요. 출간 도서로는 말 잘하는 여자는 운이 좋다. 햇번과 같은 여자가 되어라.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 전략 등을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과 사회과학 분야 도서를 전문적으로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책 먹는 여자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는 왜 중국 작가가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계발 분야를 하시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교육에 또 유대인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차 빼놓고 가시면 안 돼요. 책 보실 때 책 먹는 여자가 꼭 독서법 저희가 코칭할 때도 꼭 말씀드리는데요. 목차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 보고 가셔야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 그려서 담으시기 때문에 꼭
목차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되게 챕터가 짧아요. 짧고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야를 쏙쏙 빼서 먼저 필요한 걸 읽으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 약방의 감초 또는 그냥 약국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 지금 머리 아파요. 그럼 두통약 주고, 저 지금 뭐 배 아파. 그러면 그런 약 주고 하는 느낌처럼 책 하나에 다양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보셔도 좋지만 내가 필요한 분야만 쏙 빼서 보시려면 일단 어떻게 이 책이 구성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목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실까 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 목차이고요. 읽어봐 드릴게요. 1장 현실주의자의 지혜를 배운다. 2장 긍정의 사고방식, 좋은 생각이 좋은 에너지를 만든다. 3장 역발상의 사고방식, 물길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다면 따르는 것이 좋다. 4장 협력의 사고방식, 역경을 이겨낸 공동의 지혜. 5장 모험의 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침없는 여정. 6장 기회의 힘,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라는 자원. 7장 창조의 힘, 다른 빛깔을 발사하다. 8장 체계적인 사고의 힘, 높은 곳을 올라 전체를 장악하다. 9장 확산의 힘, 생각의 날개를 달아라. 10장 비판적 사고의 힘, 모든 일에 왜? 라고 물어라. 11장 행동과 결과를 이끄는 생각의 힘. 좀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자꾸 뭐가 딱 나오고 뭐뭐뭐, 딱 나오고 뭐뭐뭐 이랬죠. 바로 이 책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의 부와 지식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9가지 삶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꽂혔냐면 재테크 독서 모임을 제가 해요. 재테크 독서 모임 하면 책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어떤 이런 교육적인 책을 봐도요.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재정적 그다음에 제가 주식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조니 대표님도 유대인의 성인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교육 그런 금융 문맹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못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또 제가 어떤 게 생각나냐면 뭐 하브르타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보니 작가가 이야기한 9가지 삶의 무기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보면 긍정, 역발상, 협력, 모험, 기회, 창조, 체계적 사고, 확산적 사고, 비판적 사고, 목차에서 나왔던 것들의 키워드가 다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삶의 무기를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유대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탈무드.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막 그 한동안 또 탈무드 책 저희 읽었던 시대에 있었거든요. 한때 유행할 때. 저 탈무드도 탈무드도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린 책도 생각나고 말씀드렸던 하브르타. 하브르타는 이제 이제 어머니들 육아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하브르타를 찾다 보면 유튜브에서 그 유대인 대학교 도서관을 가면은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얘기가 막 째려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과도 모르는 학생들과도 서로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말로 공부를 하는 게 이 하브르타, 질문에 대해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거는 부자, 부자가 많죠. 그다음에 뭐 노벨상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요. 이 책에서 한 제1 최고로 치는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이것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이야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련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삶의 터전을 잃으며 심지어 온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늘 그들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혜를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위기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를 대를 이어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탈무드라는 것이지요.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언론 등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과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지혜가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작가는 유대인의 생각을 배우자고 했을까? 왜 유대인일까? 이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유대인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 처음에는 이거 듣고 무슨 말이지? 유대인이 돈으로 인생을 산다? 우리도 돈이 있어서 생활이 영위되는데 무슨 말일까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중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로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고 박해를 면하게 해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보호자의 비호를 받는 대가로 특별비를 지불하거나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런 역사를 가진 덕분에 유대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이 된 것이겠죠. 그런 덕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 사고방식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이 구절을 제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받았고 이들의 역사까지 쭉 보게 되면서 그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가 우리가 유대인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 스토리를 이 책에서 뽑아봤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돈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돈이 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항상 그런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 그 다음 어디서든 막 피해 다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항상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엔 돈이 있다라는 이 구절에서 재정교육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들이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요, 12살, 13살 때 하는데 애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걸로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업하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존니 대표님,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 재정적인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인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금화를 두드리는 소리로 새 가족을 맞이했고요.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옹알옹알 할 때부터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 아이가 돈에 대해 흥미가 생겨요. 2번째 단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주거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교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와, 우리는, 우리는 어떤가요? 어제도 제가 재테크 독서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왜 우린 돈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 나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했다. 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이제 부모님들은 고생을 하셨고 내가 못한 것들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대리 그런 것들 때문에 너는 공부만 해. 너는 공부만 해. 이제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이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네요. 우리나라 사춘기 위험한데 얘네들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유대인 부모들은 세 번째 재정 교육을 실천합니다. 즉, 거짓 광고를 간파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나아가 수중에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금전 교육이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돈에 대한 집착을 부인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돈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는 참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아서 떠돌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덕분에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재정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그리드 사례 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 아까 제가 말한 베토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는 특히 하긴다즈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먹지 못하죠. 아무튼 하긴다즈 인식이 뭐냐면 그냥 비싼 아이스크림. 저마저도 하긴다즈를 그러니까 제가 40살인데 10번도 안 먹었을걸요? 근데 어쩌나 하긴다즈라는 인식 자체는 비싼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유대인들이 포지셔닝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포지셔닝 이야기 딱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완전 어떻게 보면 상술이죠.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다즈 사례 몇 쪽이냐? 263쪽 이야기 나눠볼게요. 1961년이요.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계 폴란드인 루벤 매터스는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이 미국에서 다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 루벤 매터스가 이제 자신은 다른 아이스크림 다르게 양질의 좋은 고급의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차별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매터스는 하겐다즈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결심 대단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광고를 통해 하긴다즈가 자아도취, 쾌락, 행복감과 같은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사실을 강조했고 빠르게 고급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밀접한다는 거는요. 유대인이 밀접하다는 거는 사람의 심리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열리는 건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머리로는 잘 안 돼요. 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뚫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매터스는 제품과 러브 스토리를 엮는 판매 전략이 언제나 효과 만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해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겐다즈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하겐다즈를 바친다라는 광고 문구가 먼저 떠올랐다는 겁니다. 각인, 포지셔닝. 그래서 초월적인 정신적, 감성적 가치까지 소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지셔닝은 기업의 상품과 이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거 참 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는 포지셔닝, 그다음 하겐다즈는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이 기업가가 그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브르타, 생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왜? 왜? 아이들한테 질문 참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물어. 그리고 요즘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모님도 휴대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막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야, 너도 애기 낳아봐. 그러실 수 있긴 한데, 어, 제가 막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특히 마을버스에서 가면은 막 애들이 막 쫑알쫑알쫑알 막 물어보면은 전 애기 혼자 얘기한 줄 알았어요. 계속 막 애기가 뭘 물어보는데 이제 봤더니 부모님 아빠가 또는 엄마가 휴대폰 보느라고 애기 대답하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생각, Y에 대한 부분 315쪽에 나온 거 제가 또 이야기해 볼게요. 유대인의 집에서는요, 질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거 한대요. 너 선생님한테 오늘 뭐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 했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면 대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질문이 너 오늘 혼났어, 안 혼났어? 엄마들 이렇게, 너 오늘 숙제가 뭐야? 근데 너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 했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진짜 애기 나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갑자기 뜬금없죠? 네. 315쪽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지식을 쌓는다고 합니다. 토론 대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질문 자체만으로 좋은 질문이 나오면 그 사람이 생각이 딱딱딱딱 전개가 되면서 코칭은 그렇잖아요. 질문만으로도 코칭이라는 거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론대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질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발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왜?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우리 뭐죠? 어떤 책에서 5why 왜 5번 하면은 본질이 보인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이 얼추 끝나는 것 아닌가? 네, 좀 더 해볼게요. 네. 유대인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뭐 옛날에 그니까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컬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뭐 지식 노동자, 뭐 이렇게 뭐 육체 노동자 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일 자체에 대해서 귀천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직업도 삶의 일부라는 거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일이라는 거는 은퇴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그냥 좀 레벨을 매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요. 아, 네, 이거네요.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며 절대 자신의 밥그릇을 저당 잡혀서 안 된다고 하는데 밥그릇을 저당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계 수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요. 감자밖에 없으면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으로 최고의 이윤을 만든다고 합니다. 즉 내가 파는 게 감자인지 다이아몬드인지가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됐든 거기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타이핑했던 것처럼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귀천이 없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비천함을 느끼는 그런 영혼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아, 내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책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보세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세먹는 여자가 요즘 꽂혀있는 why 질문에 대한 것과 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측면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고민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서 쏙쏙쏙 도서관처럼 약국처럼 가셔서 저 주세요 하면 쏙 줄. 그래서 금방 좀 처방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쭉 보면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아요. 그래서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일단 읽으셔도 9가지 무기 중에서 생각의 문제야, 내가 창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뭐가 부족해? 재정적인 분야야? 그러면 거기부터 하나씩 읽어가시고 또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이 책의 좋았던 점은 짧아서 읽기 좋았고 필요한 구절만 쏙쏙 뽑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다음 이 책마다 각 꼭지에 상위 1%의 생각 노트라는 게 있어서 이 꼭지를 정리해 준 도 있고 또 작가의 생각이 있어서 또 한 번 어떤 미니 칼럼을 본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든 너무 좋았던 거는 항상 유대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몰랐던 분야
또는 알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스토리를 몰랐던 분야들을 대과사전 느낌으로 많이 알게 되어서 잘 몰랐던 유대인들을 알게 되었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상위 1%의 유대인 생각 수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지요. 잠깐 눈으로 보시겠어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어도 저희가 너무 공감이 되죠. 아, 껍데기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물론 껍데기라는 것도 이 육체 또는 뭐 보여지는 것도 내 영혼이 담기는 귀한 공간이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은 선입견이 많이 이제 함부로 판단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탈무드 이 딱 그 책 앞에 이렇게 명언들이 앞에 나와요. 이 중에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꽂히는 게, 내가 최근에 실수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껍데기를 보지 말자, 본질을 보자, 사소한 것에 내가, 좀 사소한 것에 너무 제가 힘을 쏟더라고요. 더 큰 것을 보고 본질을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이 되셔도 일단 유대인이라는 키워드와 생각이라는 키워드와 탈무드 또는 재정적 질문, 뭐가 됐든 지금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의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을 읽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도움 되셨는지 또는 좋으셨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는 거는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